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머리 만지는 사람 원장 하림입니다. 100일 동안 백스타일을 완성했고요. 100일 동안 작년 한 해 100일 동안 백스타일을 완성했고 100일 동안 100번 파마를 말았어요. 작년 한 해 1년 동안 200일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트레이닝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게 될 계기가 되었어요. 커트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것은 베이직이 좀 여러분들에게 좀 베이직을 좀 단단하게 좀 틀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뭐 청담동이나 그런 화려한 걸 잘 못해요. 근데 기본적인 틀은 저는 좀 색깔과 틀은 저도 어느 정도 단단하거든요. 그걸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은 그래도 살롱에서 다른 어느 원장님 커트 보더라도 저 원장님은 저렇게 자르는구나, 그런 계산이 머릿속에 든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안 더우세요? 그런 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여러분들도 좀 공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중국인이고요. 지금 한국 온 지 지금 2년째 돼요. 그리고 경력은 지금 9년째예요. 한 7년 정도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아직 베이직이 많이 단단하지 않았어요. 그 원인은 저는 7년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자기만의 색깔이 뚜렷하니까 그 원인을 알겠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7년 동안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한국 미용실을 계속 출근했거든요.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미용사들과 고급 살롱에 있었어요. 근데 항상 그 원장님과 다른 선생님들은 베이직을 쌓아라, 틀을 쌓아라 저하고 항상 말했어요. 근데 그 틀을 어느 사람이 누구든지 나를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쉽게. 그것도 가르쳐주다가 귀찮아가지고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의 기술을 이렇게 스텝 때는 되게 이뻐하는데, 스텝 생활 3년 반 하고 할 때는 되게 이뻐했었는데, 디자이너 딱 올라가니까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 키워주지 않아요. 그리고 남 몰라요. 스텝 때는 막 이쁘고 좋다고 이렇게 어깨동무를 할 그런 선생님들이 디자이너로 딱 올라가니 관심 밖이에요. 그런 것이 되게 힘들었고요. 7년 동안. 그 베이직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하루는 원장님 커트를 따라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 그런 걸 겪었겠지만 하루는 원장님 커트를 따라해요. 다음 날은 점장님 커트를 따라해요. 세 번째 날은 선생님 커트를 따라해요. 계속 따라를 해요. 근데 그 안에 깊이를 누구나 알려주지 않아요. 왜? 사람의 머리 커트는, 머리 모발은 직모, 곱슬, 각모 다 달라요. 그리고 두상의 형태, 그거에 따라 다 다른데 저는 그 사람들의 스타일을 제가 그냥 따라하기 뿐 안에 핵심은 나는 몰랐어요. 그걸 제가 한국에 와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그 원인을 알겠더라고요. 베이직은 그 사람들은 나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설명해 줄 줄 못하는 거예요. 즉 내 기술을 내가 커트하고 살롱에서는 할 수 있겠는데 내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그 베이직을 제가 여기서 갈고 닦은 베이직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자기 후배들께서 올라오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게 힘들게 컸어요. 자, 그럼 저도 커트에 먼저 설명드리고요. 커트에 제일 먼저 베이직 밑부분부터 제가 올라갈게요. 커트에는 제일 처음에는 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점이라는 머리카락이 제가 중국 사람이라서 좀 말투가 좀 모든 분들이 부자연스러워요. 그건 좀 이해해 주세요. 머리카락은 점, 선, 면이 있어요. 그리고 형태가 있어요. 이 점은 우리 모발 속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한 올이 수많은 점들이 모아서 나의 빗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내 페나를 잡으면 이게 선이가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선들이 연결이 되다 보면은 면이 생겨요. 그 면이 뭐가 있어요? 4가지 면이 있어요. 4가지 면은 윗면이고 뒷면이고 양옆면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4가지 면이 있어요. 그리고 4가지 면을 형태를 다 만든 다음 우리는 드라이로 해서 형태로 이쁘게 고객을 만족시켜드려요. 이게 커트의 베이직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점선면 형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조금 다음 시간부터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에 들어갈 테니까 대충 제가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점선면 형태가 있으면은 우리가 두상에서 머리카락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베이스를 깔아보자고요. 즉 머리카락이 없어요. 근데 두상도 우리가 다 수많은 두상들이 있어요. 이어 투 이어 라인을 기준해서 뒷부분은 우리 두상은 좀 둥글려져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은 라운드이고요. 이 옆면은 여성분들을 대체적으로 이 옆면을 두상을 만져보면 옆면이 좀 평평해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좀 이 옆면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옆면은 우리는 스퀘어라고 말해요. 스퀘어란 말은 스퀘어란 말씀은 스퀘어를 제가 이해해드리고 제가 들어갈게요.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양쪽의 면이 사각처럼 보이시죠? 이 사각을 우리는 스퀘어라고 말해요. 자, 옆면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다른 커트도 하고 이 옆면은 어때요? 앞머리 빼고 옆면을 보면은 박스 느낌이 나시죠? 이것을 우리는 스퀘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윗부분은 어때요? 커트는 이 나온 뒷부분과 옆부분은 누구든지 다 잘 자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윗부분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은 윗부분은 라운드도 나올 수 있고 스퀘어도 나올 수 있고 삼각형도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상이 죽은 사람이 평평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둥글려져 튀어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삼각형으로 뾰족한 사람들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뾰족한 사람들과 평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상이 비대칭도 있어요. 한쪽은 튀어나오고 한쪽은 죽어있는 두상도 있어요. 그런 계산을 그런 두상에 의해서 우리가 커트를 할 때 두상을 만지면서 길이 계산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샴푸실에서 샴푸를 하다 보면 두상을 다 만지면 이 부분은 길게 가고 이 부분은 짧게 가겠다는 걸 내 마음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어떤 스타일 소통하면서 또 다시 한번 두상과 얼굴형을 다시 한번 만져줘야 돼요. 그래야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그 부분에 내 떨어진 선이 딱 맞출 수 있어요. 더 형적으로 커트를 알고 두상을 만져보면은 내가 필요한데 길이를 둘 수 있어요. 그래서 매개 사람들의 두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옆부분이 좀 더 이렇게 튀어나올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옆부분이 이 이어 투 이어 이 앞부분에 튀어나오고 이 뒷부분에 머리가 죽어 있어요. 즉 그런 계산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뒷부분은 어때요? 뒷부분은 뒤통수는 우리가 튀어나온 사람 이 부분이 정중선에 튀어나왔어요. 근데 한쪽은 이 오른쪽은 튀어나오고 왼쪽은 죽어 있어요. 그럼 이걸 우리는 커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상대로 커트를 하는데 그 두상을 알고 커트를 하는 것과 모르고 커트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도형을 알았으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라인선에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라인선. 모든 머리를 두상을 그려서 모든 머리를 내가 페이스 라인 머리까지 다 위로 당겨서 커트를 하면은 무거운 커트가 나올까요? 가벼운 커트가 나올까요? 가벼운 커트가 나오겠죠? 그럼 모든 머리를 위로 당겨서 커트를 하면 어떤 커트가 나와요? 무거운 커트가 나올까요? 가벼운 커트가 나올까요? 무거운 커트가 나오겠죠? 왜? 길이를 다운 시키면은 무겁게 커트가 나올 것이고 길이를 내가 업 시키면은 가볍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크레스트 중심으로 해서 내가 위로 들어서 커트를 하면은 머리가 전체적으로 가볍게 나올 것이고 크레스트 밑부분을 해서 커트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머리 형태가 무겁게 나온다. 각도의 계산은 0도, 20도, 30도, 50도, 80도 이걸 여러분들이랑 들으라면 들겠어요? 저도 못 들어요.
비달사순 A급 디자이너들은 그렇게 들어요. 제가 중국은 비달사순 커트로 유명하거든요. 왜냐면 회사가 그쪽에 상해에 있어요. 그런 출신들은 정확하게 들어요. 빗질 하나가 머리카락이 물지 않아요. 그 정도로 들면은 제가 그 사람들이 80도 70도 제가 인정할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들지 못하고 그 빗질이 안 되신 분들은 차라리 각도 얘기를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 각도 얘기하지 마는 거, 그 얘기를 푸는 것보다 차라리 무겁다 가볍다를 풀자고요. 내가 손님은 잘 몰라요. 디자이너들만 알지. 손님은 좀 무거워요. 이쪽 부분이 좀 무거워요. 그럼 무거운 부분을 각도를 더 들면 될 것이고, 더 가볍게 해주세요 하면은 더 업 시키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겁게 해주세요 하면은 내가 내리면 될 것이고, 내가 더 무겁게 해주세요 하면 더 다운 시켜서 커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풀어나가면은 커트가 쉽단 말이에요. 가볍다 들면은 가볍다, 내리면은 무겁다. 무겁다 가볍다를 하면 우리는 1차 가이드선과 2차 가이드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위로 모든 머리로 위로 똑바로 커트를 하면 어때요? 얘네들이 중대기 법칙에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어떤 머리를 각도로 들어서 그 각도대로 다니지는 않아요. 왜냐면 머리는 중대기 법칙에서 떨어져야 돼요. 그 각도를 아는 것보다 그 떨어지는 선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 떨어지는 선과 그 디테일한 떨어지는 선을 알면은 그 어떤 사람들의 커트를 다 모방할 수 있고 다 카피할 수 있어요. TV나 연예계 머리 TV에서 나오려면 저 층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구나. 그 안에 내부적인 2차 가이드선 형태를 보면 돼요. 1차 가이드선 이 페이스 라인에서 떨어지는 형태는 누가 본다? 손님이 봐요. 손님은 이 안에 있는 형태를 볼 줄 몰라요. 우리 디자이너는 어떤 형태를 봐줘야 돼요? 이 안에 있는 형태를 봐줘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의 커트는 삼각형, 라운드, 스퀘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형태가 딱 걸릴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카피해서 그 손님에게 해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1차 가이드라인은 페이스 라인에서 떨어지는 선을 우리는 1차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해요. 이 머리는 지금 모든 머리를 페이스 머리까지 다 당겨서 올라갔으니 어떤 1차 가이드라인은 어떤 형태가 나와요? 귓바퀴 페이스 라인 난 그 모양대로 나오겠죠. 왜? 여기는 우리는 모든 머리가 다 파져 있어요. 그러나 이 아랫부분에 1cm 정도 무게감을 둔 상태에서 위로 올려서 커트를 하면 이 아랫부분이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 아랫부분은 이렇게 박스도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U라인, V라인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머리를 다 위로 똑바로 커트했기 때문에 귓바퀴에 있는 모양으로 파진다. 이렇게 파진 상태에서 얘네들을 1차 가이드라인이래요. 1차 가이드라인이라고 얘네들이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떨어져요? 얘네들이 떨어지는 선이 약간 좀 둥글게 나와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윗부분은 삼각형 튀어나온 사람들은 이 부분이 다를 것이고 라운드 여기 좀 라운드식으로 좀 튀어나온 사람들도 느낌이 좀 달라요. 라인선이 일자가 나올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2차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요. 2차 가이드라인만 미용사들은 2차 가이드라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위로 똑바로 커트하면 약간 좀 안으로 살짝 콘케이브 형태가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베이스로 커트를 하면 어때요? 모든 머리를 중심에서 온베이스로 커트를 하면 약간 좀 중앙이 짧고 양쪽이 이렇게 길어지죠. 그 원리를 바로 여기다 대입시키면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을 알았으면 얘네들을 우리가 볼 줄 아는 눈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모든 사람의 사진이나 바로 카피할 수 있는 능력이 보여져요. 2차 가이드라인의 절 윗선에 있는 부분이 바로 무게지역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두상을 즉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지금 여기 와서 보세요. 피벗으로 지금 이렇게 잘랐더니
피벗으로 지금 이렇게 잘랐더니 지금 둥근 상태의 요 윗선들이 보이시죠? 요 윗선이 우리가 볼 줄 아는 2차 가이드라인의 마지막 무게선이라는 거예요. 저 윗선을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커트를 하는 그 어떤 커트를 우리가 바로 카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 부분을 볼 줄 알아. 그 부분이 바로 요 2차 가이드라인의 무게선이에요. 그 윗부분은 층이 없기 때문에 매끄러워요. 왜? 큐티클을 우리가 월랭스를 커트를 하면 어때요? 층이 없으니까 전체에 있는 쉐입이 매끄러워요. 근데 우리가 층을 쳐버리면 어때요? 층을 쳐버리면 큐티클이 일어나서 거칠어져요. 매끄럽다, 거칠다를 우리가 판단해서 아, 저 사람은 층을 많이 쳤구나. 저 사람은 층이 없구나. 그걸 바로 우리가 사진이나 TV 속에서 바로 우리가 볼 줄 아는 눈이 생겨요. 자, 그 부분이 거칠다. 우리가 조금 하나 예를 들자면은 무거운 그라데이션 커트예요. 무거운 그라데이션 커트인데 앞쪽은 층이 없고 뒤쪽은 층이 많아요. 요즘에 많이 하는 보브 커트잖아요. 이런 머리는 어때요? 요만큼의 층이 2cm에서 5cm 정도 층이 났으니까 요만큼이 거칠고 요 윗부분부터 매끄럽다. 월랭스를 잘랐어요. 손이 들어가서 월랭스가 조금 윗부분이 가벼워졌어요. 이 부분이 거칠고 윗부분은 매끄럽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사진이나 걸어가는 사람들의 커트선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내가 연습을 해도 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저처럼 7년 전처럼 무작정 무식하게 따라만 하면은 계속 깊은 구렁이에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런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계산이 없이 그래서 따라만 하니까 이게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커트는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응용이 안 되는 커트는 그 베이직이 아직도 깊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가볍다, 거칠다, 매끄럽다를 알면은 우리가 한번 8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떨어지는 선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저번 시간에 처음 기술 때 카메라가 화면이 너무 하얘가지고 이 방향성은 안 나왔어요. 여덟 가지가 나왔죠. 우리가 살롱에서 진짜 많이 하는 커트들이에요. 이 부분이 멜마더 커트 하잖아요. 남자 커트 자르시면 이 원리가 다 들어가요. 남자 커트나 여자 쇼컷에는 이 부분들이 다 들어가요. 8가지 방향성. 오늘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메시지는 요 8가지 방향성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열심히 8가지 방향성을 잘라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실전을 잡아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베이직의 노하우를 알면은 집에 가서 그때는 연습하시면 돼요.
살롱에서 참 많이 하는 커트래요. 누가 이걸 한번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떨어지는 선을 한번 그려볼 사람 있어요? 우리가 살롱에서 매일마다 커트하잖아요, 이 부분을.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떨어지는 선을 알아야 우리가 커트를 하는데 그려볼 사람이 있어요? 각도에 대한 계산을 말하지 이 떨어지는 형태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제가 그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월랭스 우리가 아가씨 커트 많이 하죠. 월랭스는 그냥 그대로 밑으로 또 각도는 얘기하지 않고 그 용어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월랭스는 저희는 밑으로 똑바로라고 말해요. 밑으로 똑바로. 그럼 반대로 아래로 들었으면 위로 들면 어때? 위로 똑바로. 그럼 우리가 아까 얘네들이 페이스 라인은 페이스대로 그대로 파지고 얘네들은 둥글게 나온다. 그렇죠? 2차 가이드라인이 좀 둥글게 나와요. 그리고 윗부분이 층이 전체적으로 좀 많아요. 옛날에 저희가 미용하기 전에 저희 선배님들 그 샤기 커트 다 이런 식으로 커트했어요. 모든 머리를 윗부분을 다 위에서 걸어가지고 샤기를 이렇게 막 스트로크나 뭐 슬라이싱 이렇게 다 이런 커트를 했어요. 지금은 이런 커트를 안 해요. 지금은 한 45세, 그 다음 45세부터 한 70대에서 긴 머리는 이런 커트를 많이 해요. 그분들은 좀 전지현처럼 요 뒤에가 무거운 선을 빼버리는 거는 싫어해요. 이런 가벼운 거 좋아해요. 아줌마들. 자, 이 앞으로 똑바로도 우리가 긴 머리나 그 다음 이 앞쪽에 남자 머리 같은 경우에도 참 많이 잘라요. 그리고 버브 커트 이 앞부분을 무거운 부분도 해결해 주는 것도 앞으로 똑바로예요. 얘가 떨어지는 거는 얘부터 시작하지 말고 요 낮은 거부터 시작할게요. 요 대각 아래로는 이 앞으로 똑바로보다 무겁겠죠. 무거우니까 얘네들이 층이 떨어지는 거는 약간 좀 앞부분이 층의 분포수는 조금 낮아지겠죠. 왜? 각도를 그만큼 무겁게 들었으니까. 그럼 뒤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앞으로 대각으로 잡으니 뒤로 그라데이션 되니 층위가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귀 뒤쪽으로 흘러내려가면은 층위가 없어요. 얘네들은. 그럼 층의 분포도는 요만큼이다. 그럼 여기다 우리가 아까 금방 배운 걸 바로 대입할 수 있잖아요. 매끄럽다, 거칠다. 거친 부분은 약간 앞부분, 매끄러운 부분은 뒷부분, 윗부분은 층이 많지 않다. 아, 그럼 무겁게 잘랐구나. 그럼 대각 아래로 해서 대각 아래로 해서 45도에서 그 로 그라데이션 1도에서 45도로 잘랐구나. 그럼 그걸 각도를 생각하지만 밑으로 아래로 잘랐구나.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커트는 저도 각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각도를 계산하면 머리가 아파요. 한쪽으로 커트를 하다 보면 여기는 80도, 여기는 90도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차라리 심플하게 여기는 밑으로 똑바로, 위로 똑바로 여기 하나 딱 기준을 정하면은 풀기가 참 쉬워요. 근데 각도를 계산하면은 머리가 많이 아파요. 그럼 앞으로 똑바로는 어때요? 이것보다 층이 더 많이 나겠죠. 자, 약간 경사면이 앞부분이 층의 분포도랑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럼 뒤로 가면 갈수록 층의 분포도가 그라데이션이 조금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 똑바로 들었으니까 그만큼 앞부분에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앞부분에 이번 페이스 라인 다 파져 있어요. 파져 있기 때문에 층은 당연히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각도를 들면 들수록 이 앞부분이 파여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커트는 어떤 사람들에게 커트를 하는데요? 숱이 없는 사람들에도 이런 커트도 많이 하고, 그 다음 층을 많이 치기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앞부분만 층을 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런 커트를 해주면 돼요. 앞으로 똑바로. 그럼 그 위로 똑바로 커트하면 어때요? 층의 분포도가 아까보다 훨씬 높아졌죠. 왜? 각도를 그만큼 업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을 좀 제가 맞지는 않아요. 근데 기준을 삼아준다면은 저희 구렛나루에서 템플 보이시죠? 템플 부분의 층이 아래로 똑바로 커트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만큼의 층이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똑바로면 여기 관자놀이 보이시죠? 관자놀이 요 부분대로 층이 비슷하게 나요.
더 나면 더 나고 덜 나면 덜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로 똑바로 하면 이 센터 보이시죠? 이 센터만큼 층이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게 기준선을 해서 더 많이 날 수도 있고 더 적게 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손의 비틀기에 따라서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대각 앞으로 똑바로 하면 이 거친 부분이 훨씬 더 많아져서 뒷부분도 어느 정도 층이 있다는 거예요. 거의 하이 그레듀에이션에서 미디움 그레듀에이션 정도 표현이 돼요. 45도 이상에서 거의 한 60도 정도는 귀 뒤쪽으로는 표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머리를 앞쪽으로 당겼을 때. 요런 커트가 대표적으로 누가 한 커트예요? 별에서 그대 그 전지현 커트. 모든 머리를 뒤쪽으로 당겨서 커트하니 뒤에는 층이 없고 앞쪽으로는 강한 층이 나온다. 이런 커트가 대표적으로 전지현 커트예요. 여기서 텍스처만 살짝 날리고 라인선만 위라인만 알려주면은 거의 그 흡사의 그 형태가 나와요. 요 형태만 봐도 커트선이 살롱에서 많이 하는 커트잖아요, 우리가. 맞죠? 자, 그럼 뒤로 한번 봐요. 뒤로 한번 보면은 뒤로는 어때요? 약간 뒤로 대각 아래로 잡았어요. 얘가 리버스 대각 아래로 45도 모든 머리 45도 잡았으니 뒤로 해가지고 얘네들 층이 무거운 층들이 나와요. 엄청 무거워요. 거의 층이 한 2cm에서 3cm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아가씨들 커트를 많이 하죠. 버브 커트도 많이 해요. 층이 없는 머리에서 윗부분만 걷어 요 그라데이션 커트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까보다 이거보다 훨씬 각이 더 많이 올라갔죠. 뒤로 똑바로 리버스 뒤로 똑바로 하니까 어때요? 뒤가 짧고 앞에가 길어져요. 뒤가 짧고 앞에가 길어지면 어떤 형태가 나와요? 콘케이브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콘케이브 형태가 나오는데 뒤에는 좀 변형이 있어요. 앞부분에서 모든 머리를 앞쪽으로 당겨서 커트하면 원형이 나온대요. 무조건 원형이 나요. 짧게 하고 싶어서 앞쪽으로 당기면 무조건 원형이 나오고 뒤쪽으로 당겨서 커트를 하면 사각이 아니면 삼각형이 나와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뒤에서 패널을 잡아서 모든 패널을 이렇게 잡아서 라인이 일자야. 일자 되면은 모든 머리를 사이드 베이스를 해서 당겨서 얘네들이 일자가 나와요. 일자 머리는 공중에서 프로파일이 내 손이 놓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일자고 내 손이 버려진 상태에서 얘네들이 떨어진 선은 조금 살짝 이 부분이 1cm에서 0.5cm는 길어져요. 이걸 우리는 사이드 베이스라고 말해요. 형태는 요래요. 그리고 모든 머리를 뒤로 똑바로 커트하면 뒤가 짧고 앞에가 길기 때문에 오프 베이스에서 얘네들 앞쪽이 굉장히 길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승이 많이 난다. 여자 상고머리 거의 한 요즘에 아줌마들 버브 커트 크레스트 아래는 대각 아래로 커트하고 크레스트 윗부분은 요 레이어를 내주면은 뒷부분 끝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커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위로 똑바로 하면은 아까보다 훨씬 층이 많이 나오겠죠. 대표적으로 아줌마 상고머리 대치동에서 원장님들 이런 커트 많이 하죠. 아줌마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커트를 해요. 왜? 뒤에가 아줌마들은 단발이면은 이 얼굴살이 처져 있기 때문에 더 무거워요. 아가씨들은 이 아래가 이 두상이 굵고 좀 깔끔한 거 좋아해서 여기는 단발이 이쁜데 아줌마들에게 로우 그라데이션을 커트를 하면 죽음이에요. 그거는 죽음이어서 한 3, 4일 지나다가 미용실 딴 데 가서 잘라버려요. 아줌마들은 싫어요. 그래서 아줌마들은 대표적으로 이 뒷두상을 뻥긋하게 세운 사람들은 거의 대각 뒤로 똑바로가 다 들어가요. 대각 뒤로 똑바로. 그럼 제가 8가지 방향성을 정리한 결과 앞으로 모든 머리를 커트를 하면 라운드가 돼요. 앞이가 짧고 뒤가 길어요. 그리고 뒤에가 짧고 앞이가 길면은 콘케이브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커트의 기본 원리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커트를 할 때 살롱에서 커트를 할 때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짧게 하고 싶다. 그럼 앞으로 당기면 될 것이고, 내가 길게 하고 싶다. 그럼 뒤로 당기면 돼요. 그게 바로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알려줘도 여러분들이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 좀 항상 가다가 멘붕으로 훅 떨어질 때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공부하고 이러면 또 올라오는데, 항상 원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짧게 하고 싶으면 앞으로 당기면 되고, 길게 하고 싶으면 내가 뒤로 당기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꼭 기억하세요, 이걸. 자, 8가지 방향성을 알았으면 제가 파팅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다 힘든가 봐. 첫 시간에 이론이 많아요. 이게 베이직 이론이라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론이 적어요. 그리고 다 실기예요. 왜냐하면 이 베이직을 제가 풀어드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걸 좀 풀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집에 가서 동영상을 제가 찍어서 페이스북이나 카페에다 올리겠으니 반복적으로 보면 볼수록 커트가 힘들 때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힘든 부분이 다시 또 이렇게 가게 돼요. 이런 걸理論을 많이 알면 할수록 바로 실전에 대입하면 좀 쉬워요. 자, 방사선 피벗이 있죠. 이 피벗에서 수박 썰기를 하는 라운드 커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 투 이어라인 나눠서 뒷부분은 피벗이고 앞부분은 스퀘어예요. 우리가 살롱에서 이 두 가지 파팅도 많이 쓰잖아요. 대체적으로 떨어지는 선이 거의 다 이거 이 두 가지예요. 큰 틀을 봤을 때 거기서 뭐 다이아고널에서 섹션을 이렇게 많이 뜬다 뿐이지, 전체 형태를 다 자르고 난 후에 그 형태를 보면은 여기서 여기예요. 섹션이 많이 떠서 커트를 잘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빠른 속도로 10분 안에 모든 커트가 다 끝나고 왜 머리를 말린 다음에 그걸 포장하는 걸 잘해줘야 돼요. 그런 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하우를 조금 그걸 제가 드려드릴, 그런 거는 완전 꿀팁이에요. 어느 원장님들이 그런 걸 잘 알려줘요. 그런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피벗과 스퀘어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럼 피벗과 스퀘어의 차이점. 둥글다, 네모지다. 둥글다, 네모지다. 맞아요. 둥글다, 네모지다. 근데 얘네들이 얼굴 형태로 좀 달라요. 둥근 커트는 얘네들 떨어지는 선이 약간 말씀드렸듯이 좀 둥글어요. 근데 이 뒤에는 피벗이고 앞에 스퀘어이면 2차 가이드라인이 떨어진 상태가 앞쪽은 스퀘어로 나오고 뒤쪽은 이렇게 파여져요. 이게 라운드와 스퀘어의 조합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디가 좀 달라요? 앞부분이 좀 다르죠? 그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무게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커트는 대체적으로 버브 커트에 많이 쓰고 있고요. 이런 커트는 대체적으로 긴 머리나 그다음 짧은 쇼컷이 많이 써요. 그리고 버브 커트에 좀 한 패널만 이 부분이 피벗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볼륨감이 뭐냐면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좀 예를 들면은 오각형, 저처럼 좀 둥근 얼굴형, 넓적한 얼굴형 사람들에게 이렇게 스퀘어 커트를 하면 어때요? 답답해요, 이 앞부분이. 그런데 피벗으로 들어가서 이 아랫부분을 가볍게 층을 올리치면 어때요? 이 아래가 슬림해요. 그 대신 그 마른 목골 얼굴형, 긴 장방형 얼굴형, 그리고 앞부분에 숱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커트를 해주면 어때요? 앞부분에 길이가 길어져서 볼륨감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피벗과 스퀘어의 장점, 얘네들이 둘이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방금 배운 8가지 방향성, 그걸 여기 안에다가 대입시키면 어때요? 수만 가지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수만 가지 스타일. 요 피벗과 스퀘어가 요 하나, 큰 틀은 요거 하나겠지만 여기다 다시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나눈 상태에서 아까 우리 배운 8가지 여기에 다 맞죠? 8가지 방향성. 8가지 방향성이 요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요 스퀘어와 피벗이 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서 창조와 자기만의 색깔과 자기만의 커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원장님 색깔이 좀 저 사람
그런 틀이 있는 디자이너들을 대체적으로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보면은 그 사람의 커트 형태가 항상 유지돼요. 무슨 말이냐면 1년 사시절 저거는 저 원장님 커트 형태구나 라는 걸 직원분들이 알아요. 그런데 다른 선생님 커트를 보면 저건 우리 원장님 커트가 아니구나, 그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요. 직원들도 알고 고객들도 알아요. 그게 바로요, 피벗과 스퀘어 8가지 방향성을 조합해서 이 안에 수많은 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8가지 방향성과 2가지 파팅을 알았으면 우리가 커트를 할 때 순서도 좀 필요하겠죠? 순서. 자, 요건 긴 머리, 요거는 쇼컷. 잠깐 한번 꺼주세요.